지난번에 이제 이항 정리까지 마무리가 되고 확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개념편 42쪽. 용어들 몇 개 정리하기 위해서 만렙도 같이 볼게요. 만렙. 선생님들 같이 들으면 돼.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만렙으로 36쪽 같이 볼게요. 36쪽. 자, 우리가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행. 시행이라고 하는 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여기 나와 있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3의 눈이 나온다, 4의 눈이 나온다, 5의 눈이 나온다, 6의 눈이 나온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그리고 그 1부터 6까지의 숫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이 시행으로부터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6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이 상황들을 우리는 사건이라 불러. 사건. 다시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1의 눈이 나온다. 이건 사건이야. 동전을 던진다. 이건 시행이야. 안녕하십니까? 동전을 던진다. 시행. 그러면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있을 수 있지. 그지? 무슨 일인지 알겠어? 시행은 그 일을 하는 것까지가 시행이야. 시행.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거기로부터 나오는 결과. 응? 사건은 이건 결과야, 결과. 그 결과들이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각각의 사건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이 부분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걸 집합으로 묶어. 그리고 얘를 갖다 우리가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다시. 주사위를 던진다까지가 시행.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1, 2, 3, 4, 5, 6이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지. 그 사건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불러. 알겠니? 여기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3의 약수가 나온대. 3의 약수가 나온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3의 약수가 나오는 상황이 1하고 3이라는 이런 사건의 결과들만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다시. 주사위를 던진다. 3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1이 나온다, 3이 나온다를 사건이라 부르는 거야. 자, 다시 볼게요. 시행이라고 하는 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하고, 표본 공간은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부르며 그 안에서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1, 2, 3, 4, 5, 6 중에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을 딱 원해. 그러면 1하고 3이 나온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 알겠어? 네? 자, 이 안에서 7보다 큰 눈이 나온대. 7 이상의 눈이 나온대. 7 이상의 눈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지. 존재하지 않지? 그게 공집합이 될 거야. 이 공집합을 우리는 공사건. 공집합을 여기 확률에서는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사건. 6 이하의 눈이 나온다. 6 이하의 눈이 나온다. 이거 표본 공간하고 똑같겠지? 얘를 다른 표현으로 전 사건. 전체 집합 전 사건. 전체 집합 전 사건. 공집합 공사건. 알겠니? 이런 용어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2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2, 4, 6을 이렇게 묶어주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들의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3의 약수가 나온다. 2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뭐 8의 약수가 나온다. 8의 약수가 나온다. 1부터 6까지가 이게 표본 공간이 1부터 6까지니까 8의 약수에는 8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전체 집합 자체가 1, 2, 3, 4, 5, 6이니까. 응? 이런 상황들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집합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확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집합의 개념을 갖고 와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페이지 개념편에 보면 42쪽이죠. 42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 이야기들이 맨 위에 시행,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원소들, 그러니까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건들만으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근, 원, 사건이라 부를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건들, 근원 사건들은 1, 2, 3, 4, 5, 6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들을 가지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 시행, 사건, 그 다음에 표본 공간, 근원 사건, 뭐 이런 용어들을 썼고, 공사건, 전사건, 이런 용어들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한 겁니다. 맨 하단에 보면 개념 체크 1번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다음을 구하래. 표본 공간 S 뭐가 돼야 되지? 그치,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3의 약수를 택하는 사건, 3의 약수를 택하는 사건 A를 1, 3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응?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용어들 더 추가적으로 공부합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우리가 사건 A 또는 사건 B, 사건 A 또는 사건 B,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합은 우리가 합집합을 구했었죠. 그제? 합집합을 구했지.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합집합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정리를 할 거라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 3의 약수가 나온다 또는 2의 배수가 나온다. 여기에 B라는 사건을 내가 2의 배수가 나온다라고 잡으면 2하고 4가 들어갈 거야. 그지? 2하고 4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3의 약수 또는 2의 배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합집합을 만들어서 1, 2, 3, 4라고 잡을 거라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은
합집합을 만들 거다. 알겠어?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A와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은 뭐가 되죠? 3의 약수, 2의 배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그럼 집합에서 우리 얘네들을 서로소라고 불렀어. 이 서로소인 두 집합, 서로소인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사건이라 부를 겁니다. 배반사건. 다시 배반사건의 정의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이야. 두 사건 사이에 어느 하나도 겹쳐지는 게 없는 거지. 이런 사건을 우리는 배반사건이라 부를 거야. 알겠니? 자, A 또는 B라고 나오면 우리는 합집합을 만들 거다. 오케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사건 A, 사건 B가 있고 A 또는 B. 그럼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했고 A 그리고 B 이렇게 표현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네들은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을 구할 거야. A와 B라고 하는 교집합을 구할 거야.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우리는 배반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주어져 있는 이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이름을 우리는 합사건, 교집합으로 표현되는 이 사건을 곱사건이라 부를 거다. 합사건, 곱사건. 자, 얘네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은 이 뒤에 가서 쟤네들은 더해야 되고 얘네들은 곱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거든. 두 사건의 개수들을 더하고 곱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고, 사건 A가 아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A에 대해서 집합의 개념으로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쓸 거고, 얘네들을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해서 여사건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뒤에 가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사건들의 이름이죠.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페이지 42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구별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 모든 사건과 그의 여사건, A하고 A의 여사건의 교집합은,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므로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의 여사건은 언제나 배반사건입니다. 겹쳐지는 게 있을 리가 없지. 여집합인데. 그지? 용어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표본공간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근원사건, 공사건, 전사건, 시행 뭐 이런 것도 나왔고, 지금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그 다음에 여사건까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주어질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을 볼 텐데, 문제에는 이런 용어들이 쓰여 있지 않아요. 문제에는 쓰여 있지 않아. 페이지 43쪽에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여기까지가 표본 공간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사건 A,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A가 된 거야. 소수의 눈이 나온다. 2하고 3하고 5가 있겠지. 이 안에서 사건 A와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와우, 그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의 뜻을 여기서 알아야겠네.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건 A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속에서 A라는 사건이 1, 2, 3, 4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B라는 집합은 A와의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B라는 사건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1이나
2하고 3하고 5는 들어갔으니까 4하고 6.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아하, 여기 5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sorry. 5.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1, 4, 6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집합 2의 세제곱계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얘하고의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이 되는 거지. 1, 4, 6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공집합 1만 들어가 있는 거, 4만 들어가 있는 거, 6만 들어가 있는 거, 1, 4, 1, 6, 4, 6, 1, 4, 6. 여기 나와 있는 이 8개의 집합이 A와 서로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인 거야. 그지? 배반 사건의 개념을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으려면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나머지 원소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사건 집합,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여기서 원하는 게 개수만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죠. 여기는 한 개 더 볼게요. 1-1번 같이 한번 볼까요? 1-1번. 1-1번에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1부터 20까지의 숫자야.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8의 배수인 사건을 A. 그 A라는 집합에 뭐가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 8의 배수니까 8, 16. 두 개밖에 없나? 자, B. 홀수는? 홀수. 서해야, 불러봐, 홀수. 11, 13, 15, 17, 19까지 들어가겠다. C. 18의 약수. 부르라고. 1-1번에 나와 있는 A, B, C라는 세 집합을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끼리 배반이 되는 걸 찾으래. A와 B는 서로 배반인가? A하고 B는 교집합이, 그지? 둘 다 짝수니까 이 홀수들하고 하나도 없겠지. B하고 C는, 여기 1 하나, 1, 3, 9, 이것 때문에, B하고 C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A하고 C도 8하고 16 중에서 둘 안 들어있네? 그러면 A하고 C도 공집합인 거지. 따라서 A와 B, A와 C는 배반 사건인 거야. A와 B, A와 C는 배반 사건이 되는 거지.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네. 알겠니? 배반 사건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어진 사건들의 집합을 만들고, 그 집합 안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두 사건을 잡아주시면 배반 사건이 됩니다. 지금 이제 확률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부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운 게 중학교 2학년 때도 한번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이라는 걸 구한 적이 있지. 그때 배웠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확률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을 거야. PA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저걸 읽어주는 방법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기호로 보시면 돼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PA야. 알겠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이 확률의 종류에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보통 주어지게 되고, 이 중에서 기하학적 확률은
이 교육 과정에서 빠져서 이 부분은 좀 제외되긴 했는데 개념적으로 질문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 있지? 뭐 순열 조합, 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도 있고, 그다음 원순열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구해낸 어떤 수학적으로 구해낸 경우의 수를 갖고 여기 나와 있는 확률이라는 걸 만들 거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분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S라는 표본 공간 전체 분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는 게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응? 이게 항상 이렇게 구할 거야. 이제 거의 대부분이 수학적 확률이야. 자, 통계적 확률은 좀 다르죠.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야.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었어. 그럼 얼마야? 50%.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왜?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두 개 중에서 앞면이 나온다라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어떤 학생이 앉아서 동전을 1000번을 던졌어. 1000번을 던졌더니 동전이 499번이 앞면이 나온 거야. 1000번을 던졌더니 499번 앞면이 나왔다라면 이 학생의 이 실험에 의해서 나온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00분의 492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건 실험이나 관찰, 얘는 직접 한 거야. 그 통계적 자료에 의해서 1000분의 492를 확률로 잡아야 되는 거지.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서 그 환자가 치유되는 걸 봤더니 얘가 10명을 치료하면 7명이 나아. 그럼 이 의사의 치료해서 치료할 수 있을 확률, 그러면 10분의 7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어떤 신약을 개발해서 코로나를 뭐 해서 그 신약을 만들었더니 이 약 먹었던 애들은 좀 이렇게 엉뚱하게 1, 2, 3, 4, 5, 6 12만 3,456명한테 매겼더니 이 중에서 뭐 52,342명 얘네들은 치료가 됐대 라고 어떤 데이터들을 발표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그대로 확률로 쓰이는 거지. 통계적 확률은 어떤 시행을 n번을 반복하여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 할 때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의 일정한 값 P가 상대 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땐 실제로는 n의 값을 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게 한 1000번쯤 하면 많이 한 거잖아. 근데 이걸 뭐 10,000번, 100,000번 던질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n이 충분히 클 때의 값을 클 때의 상대도수 n분의 Rn이라고 하는 값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에 거기 이렇게 문자 들어있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실제로는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어떤 이 상황, 이 실험이나 관찰,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만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예를 들어 49쪽에 필수 이제 5번을 보시면 5-1번을 먼저 볼까요? 49쪽에 5-1번. 5-1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400명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는 오른쪽 표와 같이, 다시 얘기하면 400명의 학생이 실제로 쓰고 있는 통신사를 조사한 거지. 이 조사되어진 A 통신사를 쓰는 애들이 130명, B 통신사가 105명, C가 85, D가 80 이렇게 조사를 한 거야. 이 조사된 내용으로부터 B 통신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뽑힐 확률, 선택할 확률,
이걸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학생 400명 중에서 비통신사 105명. 이거는 얼마야? 5로 나누면 80분의 21.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이게 그대로 확률이 되는 거지.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응? 통계적 확률은 그래서 더 쉬워요. 문제 자체가 쉬울 수밖에 없고, 다만 요 놈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5번처럼. 필수 이제 5번에 보면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11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어. 그럼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11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순서랑 상관이 없지? 따라서 얘네들은 11, C, 2로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알겠어? C를 써야 되는 상황. 11, 10, 2, 1. 전체 경우의 수가 55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맞니? 그치?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11번에 2번 꼴로 11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왔대. 이 안에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니? 이런 11개 중에 흰 공이 n개가 있다는 거 할까? 11개 공 중에 11개 중 흰 공이 n개가 있다라고 하자. 근데 흰 공만 2개가 나온 거야. 흰 공만 2개. 그럼 얘네들은 NC2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지. NC2로 구하면 2 곱하기 1분의 n-1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결국에 55분의 2분의 n-1 요게 11개의 공 중에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둘 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인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다시 얘는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얘가 해봤더니 11번에 2번 꼴로 11번 중에 2번의 꼴로 이렇게 흰 공이 나왔었대. 11번 중에 2번의 꼴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확률은 이건 통계적 확률이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면 시행한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모든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동전을 내가 2번 던졌어. 둘 다 앞면이 나온 거야.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 1이지. 2번 던졌을 때 2번 모두 앞면이 나오면 이 두 개의 확률이 1인 거야. 근데 얘가 10번을 던졌더니 앞면이 6번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 확률을 보면 10번 던졌더니 6번이 됐고 100번을 던졌더니 뭐 49번이 나왔고 1000번을 던지면 495번이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여러 번을 반복하게 되면 이 값은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뒤에 가서 이렇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비슷해지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서 이 큰 수라고 하는 건 시행하는 횟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론적인 어떤 데이터값, 이론적인 결과값하고 내가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해내는 걸 우리 실험하거든. 나중에 이과 계열의 대학으로 가면 대학에서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이거야.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2분의 1이라는 확률과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함에 따라서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걸 찾아내는 과정. 이게 이제 실험과학자와 이론과학자의 그 두 가지의 이론들이 일치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럴 때 쓰고 있는 게 바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거든.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11개 중에 내가 2개를 뽑아 해서 구했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얘가 해봤더니 11개 중에 2번 꼴로 둘 다 흰공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거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흰공이 분모 분자에 2 곱하고 110분의 11분의 2하고 같으니 양변에 110 곱하면 n-1은 20이 될 거고, 연속된 두 자연수 곱해서 20이 되는 건 5 곱하기 4지. 5 곱하기 4.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흰공의 개수는 5개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 11분의 2라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 그리고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낸 확률. 저 두 가지가 같아진다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문제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 얘네들이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고, 그랬더니 11번에 2번 꼴로 11분의 2라는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얘네들이,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 번 반복한 겁니다.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얻어낸 11분의 2라는 이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아지게 된다. 이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 들어있는 흰공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하나 더 연결시킬게요. 기하학적 확률은 페이지 50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50쪽을 보면, 자, 기하학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와 같은 어떤 도형의 물리적인 양,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그 다음에 뭐 부피분의 부피와 같은 이런 어떤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양궁 선수가 관역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양궁 선수는 이 관역판 어디에도 다 골고루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관역판 안에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명중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맞출 확률이 얼마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전체 넓이 분에 요 맞춰야 되는 이 관역, 이 가운데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넓이분의 넓이로 구하는 거야. 주어져 있는 이 큰 것의 반지름을 뭐 10이라고 잡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부분을 우리 반지름이 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저기에 맞출 확률이 얼마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파이분의 9파이, 넓이분의 넓이로, 그래서 100분의 9가 저기에 맞출 확률이 됩니다 라고 쓰는 걸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어? 이 기하학적 확률을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뭐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길이와 길이를 갖고도 이야기를 해요. 길이와 길이. 여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 거리가 10km인데, 요 중간에 어딘가 C와 D 사이는 지금 매우 막히고 있어요. 길이 매우 막혀. 교통 체증이 있는 지역이 C부터 D까지가 약 2.5km 정도의 구간이 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A를 출발해서 B까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이 차가 저 막히는 구간에 있을 확률이 얼마니라고 물었어. 그러면 전체 구간이 10인데 이 안에 막히고 있는 구간 2.5km 안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확률이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길이분의 길이를 갖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알겠어? 다행인 건 이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니? 요거는 같이 알고 계시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이 볼 거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볼 텐데 다시 앞으로 가서 45쪽을 봐주세요. 45쪽. 45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그러면 분모에 들어갈 게 여기까지 결정되는 거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 있었어. 그러면 나오는 눈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되죠? 나오는 눈의 개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또 나오는 눈의 총 개수는 36개가 되겠지? 그지? 그 중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온대. 그럼 1, 1, 2, 3, 4, 4, 5, 6, 6 6가지가 돼서 이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지. 수학적 확률인 거야. 자, 2번은 어떻게 돼? 2번은 서로 어느 장난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장난감 1000개당 5개의 꼴로 불량품이 나온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통계적 데이터야. 이 통계적 데이터에 의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했을 때 불량품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5가 되는 거죠. 200분의 1이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2번에 보면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겁니다. 그럼 꺼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8분의 흰 공이 나올 확률 8분의 흰 공이 3개 8분의 3. 두 번째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온다. 흰 공 또는 검은 공. 그럼 이거는 확률이 1이겠지. 그치? 세 번째 노란 공이 나온대.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겠지. 그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언제나 가장 작으면 0, 가장 크면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1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0과 1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거고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로 이 확률 값은 0 이상 1 이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 사건이라는 거 있었지.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이 바로 이 1인 거야. 전 사건의 확률이 1인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0이 되는 확률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사건의 확률이 1이 된다. 0이 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이 되는 거고. 알겠나? 이게 확률의 성질,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해서 왼쪽에 맨 마지막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46쪽에 필수인데 2번 보세요. 2번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이 확률들을 구해 나가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거. 불러볼까? 뭐 있을까? 8 되는 경우가 2, 6부터 시작을 해서 그치? 그 다음에 3, 5, 4, 4, 5, 3, 6, 2. 자, 문제 속에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 6과 6, 2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네? 2, 6과 6, 2는 다른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라서.
전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지금 찾아낸 경우가 5가지니까 36분의 5를 답으로 해야 된다. 알겠니?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된대요. 곱이 홀수가 되는 상황은 A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과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을 우리 곱했는데 얘가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A도 홀수여야 하고 B도 홀수여야겠지? 그지?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홀수와 홀수가 나오는 상황은 3 곱하기 3가지 총 9가지가 있는 거야. 따라서 36분의 9 4분의 1을 확률로 잡아야겠지? 그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좋은 게 자, 곱이 홀수가 되는 거 말고요. 곱이 짝수가 되는 걸 구해야 돼. 곱이 짝수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죠? 곱이 짝수가 되는 건 홀 빼고 다지. 응? 둘 다 짝수, 얘도 짝수. 그 다음에 얘 앞에 게 짝수고 뒤에 게 홀수여도 되고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을 1에서 곱이 홀수가 되는 상황 4분의 1을 빼서 4분의 3을 구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되는 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주는 게 좋은 거야. 알겠어?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하나씩 보여지게 될 거다. 2-3번의 답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2-3번의 답 내봐라. 풀고 있어? 일단 조건상으로는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5b.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가 0보다 커야겠지? 맞네?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는 주사위의 눈이야. 주사위의 눈.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보셨습니까? 응? 구했어?
몇 개 나오지? 36 중에서 17? 36분의 17? A 제곱이 5B랑 같아지는 게 A가 일단 1일 때는 없죠? 그제? 1일 때는 없고 2일 때는 2도 없고 그제? 3 되면 이제 가능해지지? A가 3이면 B는 1 가능한 거야 1. A가 3일 때 B는 1. 2는 안 돼 또 그제? A가 4가 되면 16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B는 1, 2, 3까지 가능하지. A가 5일 때 25가 되면 얘는 1, 2, 3, 4까지 가능하겠는데? 그죠? 5는 안 돼요. 25, 25 똑같아지니까. A가 6이면 이게 36이니까 36이면 B 다 되는 거 아니야? B는 다 되지. 1, 2, 3, 4, 5, 6까지 다 가능한 거야. 맞네? 그지? 그럼 저기 다 합치면 몇 개? 4, 8. 8에다가 이거 더하면 14개. 18분의 7. 오케이. 그 경우의 수를 뭔가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세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야. 47쪽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푸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에 A, B, C, D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1번 5명이 일렬로 설 때 5팩 일렬로 서는 이 5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전사건인 거죠. 표본 공간의 개수가 5팩 120까지가 나오고 전체 사건의 개수 그리고 이 안에서 A와 B가 서로 이웃한데 A와 B가 서로 이웃한다는 사건이 이제 사건의 개수가 되는 거고 A와 B가 이웃하게 되면 우리는 4팩 곱하기 2팩 그제? 4팩 곱하기 2팩을 해야 돼. 맞아? 24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은 120분의 48 이게 나오겠죠? 분모분자 약분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5분의 2 24로 나누면 5분의 2만 남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주어진 건 또 어때? 두 번째 주어진 거는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게 전체 사건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전체 사건의 개수는 4팩이 된 거야. 그치? 원순열이니까 4팩 그리고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5개의 자리 중에서 일단 이웃해도 되는 3명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지. 이웃해도 되는 3명을 배치해. 3명을 배치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들이지. 요 사이사이 여기 2개에다가 A를 배치하는 거야. 3명을 먼저 배치하고 3팩 3명을 배치하는 거니까 2팩 원순열이니까 그리고 3개 중에서 2개 자리에 두 사람을 A와 B를 배치하는 거야. 요게 이제 A와 B가 이웃하지 않게 A, B가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2 곱하기 6 12개 나오겠네. 얘가 24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은 24분의 12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원순열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게 A, B를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문제를 읽고 그 문제 안에서 얘네들을 배치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거야. 3-3번도 한번 풀어볼까? 3-3번
3-3번에 답 나와요. 가영이 뭐 나왔어? 20분의 1 땡. 아, 이 아가씨야. 20분이 아닌데? 모르겠다고? 자네들 10분의 1? 이거 공부 많았네. 자, 메리라고 하는 M, E, R, Y라고 하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 같은 것을 포함하니까 얘네들은 5팩을 2팩으로 나눠야 되지. 맞니? 우리 앞에서 배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수는 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5팩으로 2팩으로 나눠. 그럼 5, 4, 3, 1, 2, 1 나누면 얼마 되니 이거? 122로 나누니까 60까지 나오나? 60까지가 나올 거고. 그리고 M하고 Y가 양 끝에 온대요. M하고 Y가 양 끝에 오고 자리 바꿀 수도 있겠죠? Y로 시작해서 M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고 여기에 E하고 R하고 R을 배치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세 개를 배치하는 방법은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M과 Y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6가지가 나와서 전체 경우의 수 60분에 여기서 원하는 경우의 수 6가지. 그래서 10분의 1을 확률로 잡으셔야 된다. 과연 뭘 놓친 거야 그럼 넌? 이거 곱하는 거? 그 60을 안 했어요. 아 60을 안 했다고? 2로 안 나눴다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데? 지금 이게 수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본 거고 48쪽 보겠습니다. 48쪽. 어떻게 보면 확률은 경우의 수를 2개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를 2개 구하는 거야.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와 그 다음 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2개를 구해서 분모 쪽이 전체, 분자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배치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배구공 3개와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통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럼 전체 공이 12개가 있고 그 12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12, 11, 10 나눠주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20까지가 나오나? 220까지. 이게 표본 공간 전체의 개수가 되고 모두 다 축구공이 나오는데 내가 3개를 뽑았는데 3개가 모두 다 축구공이야. 근데 축구공이 5개 있으니까 축구공이 5개 있으니까 그 5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으로 가면 되겠죠. 10가지 방법이 나올 거고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확률은 220분의 10 22분의 1이라는 확률로 3개 다 축구공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고 농구공 2개가 나오는데 나는 3개를 뽑아야 되는데 농구공 2개 얘기는 나머지 하나는 농구공이 아닌 나머지 공에서 축구공이나 배구공 축구나 배구공에서 한 개의 공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농구공이 지금 여기에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시고 나머지 8개의 공 중에서 1개를 뽑는 방법으로 얘네들을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다. 이제 농구공 4개 중에 2개를 뽑고 나머지 8개의 공 중에서 1개를 뽑아주면 6, 8에 48가지가 되면서 220분의 48 약분하면 55분의 12가 되나요? 55분의 12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4-2번 하나 풀고 갈까요? 4-2번 4-2번의 답을 구해주세요. 4-2번
앞에 과정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얘가 중복 조합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더해서 10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g의 해의 개수는 x, y, g라는 세 개에서 중복 허용하여 10개를 뽑는 방법을 구하시면 이게 분모가 돼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 3h 10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12, c, 2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겠죠? h 계산하는 거 n하고 i 더해서 1 빼는 거야. 둘이 더하고 1 빼서 그제? 12c 10 12c 10과 12c 2는 같은 거지?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걸 계산하면 6 곱하기 11 66까지가 이게 전체 해의 개수가 되고 그 중에서 x가 2인 2일 확률.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세요. x가 2라면 y 더하기 z가 8이어야겠지. y 더하기 z가 8이 되면 되는 거야. x가 2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y하고 z 두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8개를 뽑아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9, c, 8, 9c1,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확률은 66분의 9, 22분의 3. 이게 이제 확률이 되겠네. 문제 안에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있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그 시행 상황들이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어떤 거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오는 상황들 안에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표본 공간의 개수에서 이 사건 A가 A의 개수를 찾아서 얘네들을 잡아내면 그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2개 구하는 게 확률의 시작이라는 거지. 알겠는가? 응? 5번은 아까 시작하면서 통계적 확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 51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에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놓고 다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A와 사건 B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는 이 사건 A,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게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합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합사건. 그리고 우리는 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확률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표본 공간, 뭐 근원 사건, 아니면 공사건, 전사건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게 바로 집합이지. 집합이야. 집합. 내가 이걸 구하려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거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B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NS분의 NA가 확률로 따지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NS분의 NB는 이건 B가 일어날 확률인 거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이 공식을 써야 된다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과 똑같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특별히 만약에 얘가 배반 사건이에요. A 교 B가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 이 배반 사건이 얘가 0이라는 얘기지. 이때는 요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그냥 PA 더하기 PB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0이니까. 배반 사건일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는 걸로 끝나. 페이지 51쪽 첫 번째 박스 안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사건에 대한 개념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봐. 어떤 S라는 사건은 전체 사건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표본 공간 전체 사건을.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라고 하는 부분을 A라는 것과 A와 A의 여사건을 합치면 전체 사건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합집합이니까 얘도 쟤처럼 구할 수 있는데, A하고 A의 여사건은 언제나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 따라서 얘는 PA 더하기 PA의 여사건이라고 잡혀있지. 그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이 사건의 확률은, 이건 확률을 구하면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가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1에서 넘겨갖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겠지. 뭐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전체의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지.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덧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세 가지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 확률, B 확률 빼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거고, 배반 사건이라면 뺄 게 없다. 어떤 여사건의 필요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바로 52쪽으로 넘어갈게요. (52쪽에) 필수제 6번을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한번 수식을 계산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A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A의 여사건 교집합, 요거는 10분의 3이다.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주어져 있는 이 확률을 여러분들은 이제 집합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집합이라고. 집합의 개념을 갖다가 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A여 교 B여. 이 부분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거고, 그제?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1 빼기 P에 A 합집합 B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응? 주어져 있는 저놈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확률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이 확률이 10분의 3이에요. 따라서 A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이라는 걸 여기서 끌어낸 거지. 그치?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거야. A, B 나왔고 우린 교집합 구해야 되잖아. 그럼 저 공식에서 A 합 B, A, B, A 교 B에서 배치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얘가 10분의 7이 됐고, 얘가 10분의 3,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건 10분의 5잖아. 10분의 5, 10분의 8. 여기 나와 있는 A 교 B는 10분의 1의 확률을 가져야겠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10분의 3을 가지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나가는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는 뭐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 개념 자체는 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6-1번에 배반 이용해서 푸는 거 한번 해볼래? 6-1번? 6-1번 한번 풀어봐봐. 6-1번. 이게 뭐 A 합 B가 PA 더하기 PB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배만 사건이니까 A 교 B가 0이잖아. 그럼 PA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4분의 3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한테 원하는 게 PB니까 나 PA를 요거로 이렇게 바꿔 쓰려고. 2PB, 2PB, PB, 3PB가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복잡하지 않죠? 배반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A와 B의 확률 두 개를 더하는 걸로 끝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고, 아래 거 풀다 보면 대부분 집합에서 막혀요. 해봐야 되는데 해봐야 돼. 자, 우리 필수의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에 보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있고요.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3의 배수가 나온다. B는 4의 배수가 나온다.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A 합집합 B에 우리 A와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걸 구할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들을 빼주면 되겠죠. 3의 배수가 몇 개? 3의 배수가 3부터 18까지 6개. 4의 배수는 4에서부터 20까지 5개. A와 B가 동시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12의 배수가 되겠지? 12의 배수는 한 개밖에 없죠? 그치? 1부터 20까지는. 따라서 얘는 20분의 10.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는데? 2분의 1. 오케이? (8번) 바로 볼게요. 8번 바로 보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의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내. 그러면 전체 공의 개수가 9개니까 9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야. 조합을 쓰는 거지. 그제? 중복은 허용되면 안 되고 동시에 꺼내버릴 거니까 서로 다른 2개의 공을 꺼내는 겁니다. 9, 4, 36 전체 36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2개 모두 다 같은 색의 공이 나온대요.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같은 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흰 공과 검은 공이 있는데 둘 다 흰 공이 나오거나 둘 다 검은 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둘 다 흰 공, 둘 다 검은 공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놈들을 A하고 B라고 잡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두 개의 공을 꺼냈는데 두 개의 공의 색깔이 같대.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둘 다 흰 공이거나 또는 둘 다 검은 공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합사건인 겁니다. 나는 둘 다 흰 공이 나오거나 또는 둘 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저 교집합의 개념이 뭐냐면 둘 다 흰 공이면서 동시에 둘 다 검은 공이 된대. 그럴 리가 없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배반 사건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할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그냥 더해주는 걸로 끝. 둘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둘 다 흰 공이 나와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지금 흰 공이 5개, 4개, 5개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2, 3은 6, 2, 3은 6, 4, 2, 5, 10 주어져 있는 흰 공만 나오는 경우는 36분의 6 둘 다 검은 공이 나오는 건 36분의 10 36분의 16 9분의 4가 최종적인 확률이 되겠지. 문제를 이제 단순하지만 7번이나 8번 문제 같은 것들을 풀 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A 합 B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 둘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다만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나가는 과정들을 확률을 분리시켜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9번 문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9번. 9번에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흰 양말 4켤레와 빨간 양말 3켤레가 있습니다.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임의로 3켤레의 양말을 동시에 꺼내 7개 중에서 3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7, 5, 35 3켤레의 양말을 꺼내는 과정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문제가 되죠. 항상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일 확률. 지금 여기에 흰 양말과 빨간 양말이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꺼내다 보니 3개 없어, 2개, 1개, 1개, 2개, 0개, 3개. 내가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처럼 흰 양말과 빨간 양말의 개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빨간 양말이어야 돼. 얘는 불가능한 거지. 얘는 안 되고 이 3가지 상황을 우리한테 구하라는 얘기야. 이 3가지를 다 나눠서 구할 거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전체에서 3개 다 흰 양말이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그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확률이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 확률들 중에서 보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가 빨간 양말의 여사건이 3개 다 흰 양말인 거야. 요 상황이 A의 여사건인 거고 얘가 A인 거야. 그럼 우리는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니? 1에서 35분의 흰 양말이 4켤레니까 요거는 4시 3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35분의 4를 빼서 최종적인 답을 35분의 31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나? 네? 별거 없죠? 응? 할만한 데가 여기까지예요. 할만한 확률 부분에서 할만한 곳이 여기까지고 사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과 확률에 대한 곱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확률이 좀 확률스러워지는 좀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될 거야. 쉬는 동안 이제 다음 주는 목요일에 수업을 합니다. 화요일에 수업 없고 확통은 목요일에 수업을 할 건데 자 개념 유형으로 58초까지 이거 풀기 전에 먼저 만렙으로 연습을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는데
만렙에서 51조까지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렙 51조까지를 먼저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많은 상황들이 했던 거 또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그 상황들, 많이 주어지는 어떤 시행과 사건들에 대한 확률들은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51조까지 만렙에 있는 것들 풀고, 그리고 나서 개념 유형에서 개념편 58조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부디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